안녕하세요. 성우 최혜진입니다. 덕터뷰를 통해서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초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1997년도에 투니버스 3기성으로 입사를 해서 2년 동안의 전속 기간을 거치고 1999년도에 MBC 15기성으로 재입사를 했습니다. 네, 그 후로 MBC에서 전속 3년을 거치고 프리랜서로 한국성우협회 소속으로 그리고 MBC 극회 소속으로 네,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 몇 가지 제가 했던 작품들 중에 말씀을 드려보면 트와일라이트 뉴문 시리즈 네, 영화에서 MBC에서 방송을 했던 크리스틴 스튜어트 역할, 벨라 역할을 했었고요. MBC의 대만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서 샤오유 역할, 과학수사대 CSI 마이애미에서 맥신 발레라 역할, 또 꼬마 마법사 레미, 진보라, 또 윙스 프렌즈의 뮤사, 파워퍼프걸의 버블스, 티미의 못 말리는 수호천사의 비키 펑, 키테레츠 레벳과의 하초롱, 디지캐럿의 데지코, 브레이브 비트의 강지훈, 미치코와 하친의 하친,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작품들이 정말 많았네요. 네, 제가 제 이름을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했던 작품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는 것도 있고 실리지 않은 것들도 있고 한 것 같아요. MBC로 이적을 하고 나서 라디오 드라마도 많이 했고 지금 라디오 드라마가 거의 없어져서 많이 서운한데요. 게임도 데스티니 차일드 요즘 AI 유나 역할 아주 오래전에 창세기 전 시리즈가 있었어요. 코델리아 오스틴 정말 옛날 게임인데 두근두근 메모리얼 센티멘탈 그래피티 이런 것들 광고도 했었고요. 영화, 만화 생각해보니까 많이 했네요. 연차가 97년도부터 일단 성우 생활은 시작을 했으니 저도 연차가 꽤 되는 성우네요. 그런데 이제 저에게 질문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좀 기억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 이건 작품 질문인데요. 꼬마 마법사 레미의 1기 후반부터 비밀편까지 진보라를 맡으셨는데 기억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기억하죠. 제가 전속 때, MBC 전속 때 2000년도에 아마 들어갔던 작품으로 기억을 해요. 아시다시피 처음에 기경옥 선생님께서 진보라 역할을 맡으셨는데 고사를 하셨어요. 몇 편 더빙을 해보시고 좀 더 어리고 참신한 성우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작진의 의견을 전달하셔서 오디션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라 역할을 맡게 됐고요. 사실 성우 입장에서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옷 같다 하면서 출연을 고사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기경옥 선생님께서 그때 그런 결정을 해주셨고 저한테 기회가 와서 보라 역할을 오래도록 할 수가 있었어요. 기경옥 선생님께 감사도 드리고 존경스러운 선생님이세요. 네.
꼬마 마법사 레미 1기, 또 2기 샵, 3기 포르테, 4기 비바체, 5기 비밀편까지 방송사를 바꿔가면서 이제 시리즈 제작을 했는데 중간에 캐스팅이 좀 바뀐 역할도 있었고 저는 진보라 역할을 쭉 했습니다. 새록새록 기억이 나네요. 자, 두 번째 질문. 티미의 못 말리는 수호천사 베이비시터 비키를 맡으셨는데 가장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비키가 못된 캐릭터죠. 웃음을 해야 되는데 정말 사악하게 웃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사악한 소리를 내는 게 참 그때 당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웃어보다가 최종 그렇게 웃는 게 가장 사악하게 들린다라고 해서 결정을 하고 연기를 했는데 비키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워낙 티미의 못 말리는 수호천사도 방송사를 바꿔가면서 시리즈가 굉장히 길었고 오래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이 기억에 남아요. 나중에 이야기를 또 하겠지만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하는 중간에 제가 결혼을 하기도 했고 네. 또 비키가 사악한 캐릭터인데 또 애기 펑이 나오잖아요. 제가 펑 역할도 했는데 펑은 착하고 그런데 굉장히 똑똑해요. 비키는 못됐는데 좀 어리석고요. 참 상반된 캐릭터를 했죠. 여담으로 시청자들 사이에서 역할이 가장 호평이었다는 평이 있었는데 이를 인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하고 굉장히 잘 어울렸나 봐요. 호평을 많이 해주셨다고 해요. 호평이 아니고 호평. 네. 제가 못돼 보이는 그런 역할을 하면 잘 어울리나요? 많이 좋아해 주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감사하죠. 세 번째 질문. 데스티니 차일드에서 AI와 유나를 맡으셨는데 이 두 캐릭터의 연기 포인트가 어떻게 되시나요? AI는 DJ처럼 했어야 했죠. 굉장히 밝고 명랑하고 하이톤으로 분위기를 띄워야 했고 항상 게임 시작할 때 무조건 AI가 등장을 많이 했죠. 네. 밝게 그리고 분위기를 빵빵 이렇게 띄워줬어야 하는 그런 역할이었기 때문에 밝고 명랑하고 긍정적이고 유나는 원래 했던 역할 좀 맑은 역할에 있었고 최근에 유나의 이중적인 캐릭터 또 다른 캐릭터가 나왔죠. 네, 그 유나는 어두운 캐릭터 맑은 목소리를 중심으로 하되 약간 선과 악으로 표현하기 좀 뭐하지만 밝고 어둡고 네. 그래서 목소리 분위기에 좀 차이를 뒀어요. 그런데 유나 역할 많이 좋아해 주신다고 해서 또 굉장히 감사합니다. 데스티니 차일드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번째 질문. 파워레인저 트레저 포스. 네. 트레저 옐로우 하나 역할을 맡으셨는데 하나를 연기할 때 중점으로 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가 그때 당시에 소현성우가 맡았던 이제 그 핑크가 있었어요. 옐로우 핑크. 핑크는 굉장히 어른스럽고 뭐랄까 철이 든 캐릭터? 그런데 옐로우 하나는 철이 안 들었어요. 네. 천진난만하고 순하고 너무너무 착해요.
그래서 하고 순수하고, 네, 밝고, 정이 많고 눈물도 많고 이런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뭐 혹자는 약간 맹한 캐릭터라고 하기도 했는데 저는 좋게 표현해서 천진난만하고 네, 순수한 역할 그렇게 그때 캐릭터를 잡고 연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다섯 번째, 지금까지 연기하면서 본인과 가장 닮았다고 생각하는 캐릭터가 무엇입니까? 캐릭터를 굉장히 다양하게 했어요. 뭐라고 할까요? 이게 뭐 아역 남자아이도 있고 여자아이도 있고 못된 아이도 있고 착한 아이도 있고 뱀파이어 이런 것도 있고 노역도 있었고 일단 저는 진보라를 잊을 수가 없고요. 그 시리즈에서 보라가 연예인이죠. 어렸을 때 저하고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단 그 꼬마 마법사 레미 시리즈를 보면 거기 나오는 레미, 메이, 사랑이, 보라 그리고 나중에 하나, 모모 전부 다 보면 어렸을 때 기억이 하나하나 떠오르더라고요. 닮았다고 생각하는 캐릭터. 저는 일단 진보라가 있고요. 그리고 윙스 프렌즈라는 애니메이션에서 뮤사 역할을 했어요. 파란 머리. 뮤사도 조금 저랑 비슷한 것 같고 미치코와 하친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 이선주 선배님이랑 같이 했는데 이제 제가 하친 역할을 했어요. 하친은 저하고 똑같은 건 아니고 제가 조금 좀 바라는 그런 캐릭터? 네. 파워퍼프걸의 버블스? 버블스 성향도 저한테 조금 있는 것 같고요. 키트레츠 데백과의 하초롱도 저한테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보면 역할했던 것 중에 제가 있는 건지 그 역할에 저의 일부분이 들어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트와일라이트 뉴문의 크리스틴 스튜어트 외모 생김새가 외모를 담고 싶었죠. 네. 제가 그래서 크리스틴 스튜어트 사진이랑 제 사진을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어떤 SNS 종류에 올려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좀 예뻐지고 싶었나 봐요. 네. 모든 제가 했던 캐릭터에 저의 어떤 성격, 외모, 말투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작품 질문을 이렇게 제가 5가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인 질문이 또 있어요. 개별 질문으로 첫 번째, 네, 임채헌 성우님은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신 건가요? 네. 결혼을 하고 났더니 임채헌 성우와 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배를 탄 가족이기 때문에 질문을 항상 받아요. 저는 1997년도에 투니버스에 먼저 들어갔었고 99년도에 MBC로 이적을 했는데 저희 신랑은 임채연 성우는 KBS에 2000년도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 만난 건 그 성우들이 전체 연수회를 가요. 봄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안 하고 있지만 협회 연수라고 해서 각 모든 방송사 성우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장기자랑도 하고 연수도 받고 선후배 간의 만남의 장을 펼치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아마 2000년도에 KBS 28기 성우들이 이제
입사를 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2000년도였나? 아무튼 임채원 성우가 처음으로 협회 연수회 왔고 저는 이제 몇 번 갔던 상황이고 근데 이제 저희 MBC 15기 성우들하고 그때 KBS 28기 성우들하고 동갑내기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마 연령대가 고즘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KBS, MBC를 이렇게 섞여서 어울렸는데 그때 처음 인사는 했어요. 서로. 그리고는 뭐 각자 생활하고 임채원 성우가 KBS 28기구나. 그리고 저희 신랑도 뭐 최혜진 성우가 MBC 15기구나. 이 정도만 알고 서로 각자 영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뭐 애니메이션을 또 같이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또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작 만화를 하나 같이 했는데 제작 만화를 좀 따로따로 했어요. 그러니까 선녹음을 근데 선녹음을 하필이면 저하고 임채원 성우하고 둘이 하게 됐는데 그 선녹음을 제작 만화는 먼저 성우들이 선녹음을 하고 그 녹음에 따라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나중에 다시 더빙을 해요. 정확하게 입에 맞춰서.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인데 그때 둘이 같이 녹음을 하고 아마 식사를 같이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그게 아마 2004년 2006년? 2005년, 2006년? 그즈음 2004년, 5년? 뭐 그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서로 조금 관심이 있었나? 뭐 이건 제 생각인데 그리고 우리 팀이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티미의 못 말리는 수호천사를 하면서 또 같이 작품을 했는데 하면서 이제 좀 더 가까워졌고 네 그러면서 친구로만 바라보던 시각이 이제 좀 나이도 그때 좀 많았고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됐죠. 그런데 성우들 사이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사내 연애 하듯이 비밀 연애를 해서 나중에 많은 분들이 서운해 하셨어요. 어쩌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둘이 그렇게 만날 수가 있냐. 그런데 임채원 성우가 저를 좀 더 보호를 해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하다가 뭐 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헤어지게 되면 여자 성우인 제가 좀 더 좀 데미지가 클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보호를 해줬고 양쪽 집안의 인사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이제 양쪽 집안의 인사를 하고 상견례 날짜를 좀 잡아야겠다 뭐 이런 시점에 아마 들통이 났어요. 그게 팀이 못 말리는 수호천사 더빙을 하는 중간에 이게 들통이 나서 그게 또 하나의 기억나는 에피소드인데 그 출연 성우들 또 연출자, 뭐 엔지니어분 모든 분들이 다 너무나 깜짝 놀랐던 사건이었어요. 녹음하다 말고 중간에 잠시 멈춰지면서 정말 둘이 사귀는 거 맞냐? 진짜 뭐 그때는 뭐 결혼한다 그런 얘기는 안 했었는데 이제 네 둘이 사귀는 걸 공표하게 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게 된 게 팀의 못 말리는 수호천사 더빙 중에 그랬죠. 그래서 둘이 한 1년 정도 사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2008년도에 했습니다. 인천 성우랑 저랑 동갑 내기 친구인데요. 그때 저희가 36에 결혼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컴퓨터 소리가 또 들어갔어요. 2008년도에 결혼을 해서 2009년도에 아들을 낳고 2012년도에 딸을 또 낳고 지금까지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성우라는 직업을 선택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기억나지 않았던 어린 시절에도 말을 조리 있게 또박또박 잘했대요. 아주 어렸을 때 아기 때 뭐 20 몇 개월, 20 몇 개월 이럴 때도 말을 너무 잘해서 할아버지께서 우리 의진이는 나중에 변호사, 뭐 아나운서 이런 거 시켜라. 이렇게 말을 잘하는 아기가 어디 있냐. 뭐 이러셨대요. 그리고 학창 시절에는 아마 목소리가 조금 친구들에 비해서 좀 더 좋고 이렇게 똘망똘망하고 그리고 발음이 정확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국민학교 시절에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저 때는 국민학교. 선생님들이 책 읽기를 많이 시키셨던 것 같아요. 릴레이식으로. 그런데 친구들이 저를 많이 뽑아줬어요. 의진이 읽게 해주세요. 제가 읽으면 귀에 쏙쏙 잘 들어왔다고 했고,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내다가 방송반을 하고 싶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마이크를 잡고 뭔가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방송반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저희 엄마 부모님이 대학을 가서 해라.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못하고 있다가 대학을 가서 대학 방송국을 했죠. 대학 방송국원으로 아나운서로 있으면서 방송을 제작하는 과정을 배워나가면서 재미도 느끼고 방송 이런 거구나. 그런데 나는 역시 마이크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처음에는 아나운서 시험을 좀 준비하고자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아나운서 시험, 리포터 시험도 봤는데 제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무슨 학원 같은 데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이 수업 시간이 학교 수업 시간이랑 맞물려서 뭔가 배우고 싶은데 배우지를 못하고 그런데 우연찮게 성우 과정을 보니까 대학교 수업을 빠지지 않고도 다닐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성우학원을 처음에 다녔는데 제가 정말 유레카 이랬던 것 같아요.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나는 그냥 방송하면 성우의 영역을 제가 그렇게 크게 넓게 스펙트럼이 넓게 이렇게 들여다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우 과정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저는 좀 더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관심을 더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 만화를 보고 물론 그렇게 자랐지만 말괄량이 삐삐 뭐 이런 것들 들장미 소녀 캔디 뭐 이런 만화들도 보고 자랐는데 그때 그 성우 선생님들 이렇게 건재해 계시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저는 좀 성우라는 그 직업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 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방송 일을 하고 싶다. 마이크 앞에서 말을 하고 뭔가 내용을 전달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성우 공부를 하다 보니 또 이쪽이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성우 공부를 시작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대학을 졸업하던 해부터 시험을 보긴 했는데 이제 떨어졌죠.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아나운서 리포터 시험도 보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탈락을 했는데 경향신문사에 먼저 1년
신문사에 취직을 해서 1년 다니면서 성우과정 공부를 좀 더 했어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그 해 유난히 시험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시험을 몇 차례 방송사별로 보다가 투니버스를 먼저 붙었죠. 그래서 투니버스에 3기로 들어갔다가 2년 뒤에 MBC로 옮겨서 저는 지금까지도 투니버스 동기들도 잘 만나고요. 너무너무 사실 저희가 97년도에 투니버스 입사를 했지만 그때 그 나라가 힘들었어요. 97년도에 굉장히 온 나라가 힘들었던 그런 경제적인 타격이 있었던 해라서 저희 투니버스 3기 성우들도 성우가 됐지만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힘든 걸 같이 겪다 보니까 정도 많이 쌓였고 그리고 MBC 15기가 돼서도 또 15기 동기들하고 또 너무 전속 3년 동안 많은 정을 쌓았고 함께 스터디도 많이 했고 그렇게 성우가 됐습니다. 저는 성우가 되고 싶어서 공부를 하면서 이 직업을 꼭 가져야겠다. 제가 성우학원을 등록을 하려고 보니까 금액이 그 당시에도 그렇게 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 6개월 과정, 기본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3개월 전문가 과정 이렇게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걸로 생각이 나요. 이 과정 학원비만 좀 대주세요. 제가 성우가 돼서 다 갚아드릴게요.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 얼마나 힘들 텐데 방송국 취직하는 게 되겠어. 하지만 네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니 널 믿고 그래. 학원비를 대주셨는데 제가 정말 성우가 되고 나니 부모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고 흐뭇해하셨어요. 말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열심히 해서 됐구나 라고. 세 번째 질문. 성우를 직업으로 선택하길 잘했다라고 느끼실 때는 언제인가요? 요즘엔 아이들이 좋아할 때. 제가 결혼이 많이 늦었죠. 36에 결혼을 했고 37, 40 이렇게 아이를 2명을 낳았는데 부모가 된다는 것, 아이들을 키운다는 건 정말 기적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성우고 엄마 아빠가 이런 작품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그럴 때 그런 모습을 볼 때 나 성우하기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을 요즘엔 하고 있고요. 그 전에 결혼하기 전에 어떤 캐릭터를 맡아서 연기를 할 때마다 저는 그 모든 성우들이 그럴 거예요. 희열감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아쉬움도 있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성우가 돼서 연기를 하고 또 그러니까 내가 인생 한 번 살고 있는데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역할들, 그런 인생을 연기로 이렇게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거, 해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매력이고 희열감을 느껴서 저는 성우라는 직업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정말 후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지금도 행복해요. 성우를 직업으로 선택하길 정말 잘했습니다. 저는 그래요. 네 번째, 성우님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대표 대사는 무엇인가요? 워낙 많은 역할, 많은 캐릭터를 하는 성우들이 많고 대표적인 작품, 대표적인 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겠지만 글쎄 저는 지금 문득 생각나는 건 보라 보라 침 보라 푸르릉 푸릉 이건가? 뭐였지?
푸르릉 푸릉 파미파미파. 아, 네, 오랜만이라. 네, 뭐 보라의 주문, 보라 보라 징보라 거랑 푸르릉 푸릉 파미파미파 이렇게 했던 네, 진보라, 네, 보라의 대사 주문이죠. 네, 제 대표 대사라고 할게요. 다섯 번째, 앞으로 연기해보고 싶은 배역 또는 작품이 있으신가요? 좋은 작품들이 너무 많아요. 탐나는 작품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MBC 전속일 때 안토니아스 라인이라는 영화를 했는데 그때 그 캐릭터가 대사가 길진 않았지만 아역부터 이렇게 좀 뭐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나이 점점 들어가는 역할, 연기를 했어야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어린 아역부터 그러니까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그 캐릭터의 어린 시절부터 노역까지 어떤 일생, 뭐 어떤 여자의 일생, 어떤 여자의 전기, 뭐 이런 영화가 있다. 그럼 너무 해보고 싶어요. 그냥 한 사람의 일대기를 영화화한 게 있다면 그 역할을 하면 오롯이 온전하게 그 캐릭터로 몰입을 해서 이렇게 감정의 깊이가 깊어지게끔 그런 연기를 하고 싶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 영화나 만화가 있으면 정말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나레이션을 좀 하고 싶은데 제가 EBS에서 희망풍경이라는 프로그램 나레이션을 좀 오래 했었어요. 아주 오래전 프로그램인데 희망 나눔 프로그램이었어요. 저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때 많이 감동도 받았고 녹음하면서 울기도 했고 네. 희망풍경이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광주 KBS 이거는 KTX를 타고 광주까지 가서 했던 프로그램인데 산호라면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조금 특이한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을 인터뷰해서 이제 그분에 대한 그런 내용을 나레이션으로 풀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정말 굉장히 특이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인생이 이렇게 다양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또 하고 싶어요. 그리고 뭐 온스타일, 토크인시티, 네, 뭐 통통 튀게 그때 뭐 패션 뭐 이런 것들 트렌디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그런 나레이션도 좋고 요즘 나레이션이 고픈가 봐요. 나레이션도 하고 싶고 감정선을 좀 쭉 따라가면서 깊이 있는 연기 그런 영화 만화도 하고 싶고 또 요즘에 워낙 게임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게임 시장이 많이 커져 있잖아요. 게임도 좀 하고 싶고 욕심이 너무 많은가요? 그냥 성우가 좋아요. 제가 연기하는 게 좋고 행복해요. 그 공간, 제가 할 수 있는 일, 그런 걸 맡아서 제가 연기하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아서 네, 앞으로도 열심히 성우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전속 성우 시절 기억에 남는 녹음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와, 전속 때는요. 요즘에는 뭐 이메일로 대본도 받고 컴퓨터로 화면 시사를 하고 시사라고 하면 이제 미리 화면 보고 입 길이도 맞춰보고 캐릭터 분석도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저희 때는 VHS 테이프가 있었어요. 대본도 따로 받고 VHS 테이프로 이렇게 테이프를 집어넣고 화면 연결해서 화면 시사를 해야 되는데 전속들한테는 개별적으로 그 VHS 테이프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시사실이 있었는데 선생님들, 선배님들 다 보시고 나서 저희는 가장 사람들이 시사실에 오지 않는 시간, 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전속 때 그 시간에 가서 저희 시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가면 동기들이 모여서 얼굴이 퀭해가지고 눈도 퀭하고 그때 거기서 시사를 하고 그리고 뭐 사우나에 가서 씻고 뭐 더빙실로 오고 이랬던 기억들 정을 쌓을 만한 기회였죠. 아침을 뭐 사우나에서 나와서 아침을 같이 먹고 회사를 출근하고 그러니까 회사에 새벽 1시 반 2시쯤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시사실 안에 누가 계신가 봐가지고 아무도 안 계실 때 저희 사실 되게 뭐랄까요 선배님들에 대한 예우 이런 것들을 잘 갖췄어야 했어요. 요즘에는 정말 시사하기가 많이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속을 마치고 프리랜서가 되니까 제 이름으로 봉투에 VHS 테이프와 대본이 들어서 따로 받게 되니까 너무너무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나 프리랜서가 됐구나. 이제 정말 제대로 된 B급 성우. 그때 전속을 마치면 B급, 그리고 이제 10년 차가 넘어가면 A급 성우가 됐는데 그 테이프와 대본을 받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2-3가지의 더빙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봉투가 2-3개를 들고 집에 가지고 와서 시사를 할 때 그 뿌듯함?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전속 때 전화 당번이라고 전화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전화 받으면서 MBC15기 최혜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이게 입에 하도 붙어서 집에서도 전화 받을 때 MBC 여보세요 이렇게 전화를 받았던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뭐 야유회를 간다든지 이런 즐거웠던 기억도 있고 녹음할 때 마이크가 뭐 3개 정도 있으면 일단 주인공 선배님들이 이렇게 먼저 쓰셔야 되고 전속 때는 치고 빠지고를 잘해야 돼요. 선배님들의 대본을 건드려도 안 되고 선배님들의 동선에 방해가 돼도 안 되고 눈치껏 치고 빠지기를 잘해야 되는 그런 게 더 긴장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전속 때는 처음에 뭐 여자일, 뭐 방송 목소리, 안내 목소리 뭐 이런 거 역할부터 처음에는 시작을 하는데 대사는 거의 외우다시피 했죠. 대사가 길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치고 빠지기 이런 것들 그리고 녹음실에서 선생님, 선배님들 연기하시는 거 정말 넋 놓고 바라보고 있기도 했고 네, 모니터도 열심히 했고요. 진짜 과거가 많이 생각이 나네요. 7번째 질문. 자신의 목소리 내에서 가장 연기하기 쉬운 배역과 어려운 배역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그래요. 가장 연기하기 쉬운 배역은 제 나이대인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네 만으로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정확하게 올해 49이에요. 그런데 네 40대? 네 40대 3, 40대 편하고요. 물론 20, 30대도 편해요. 사람이 목소리가 가장 늦게 늙는데요. 이렇게 주름이 피부에 생기고 나이를 먹으면서 눈도 시력도 나빠지고 신체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는데 이 목소리가 가장 늦게 늙는다고 해요. 그래서 20, 30대, 30, 40대 역할하는 게 사실은 가장 편안하고요.
그 다음이 아요. 저는 사실 가장 어려운 배역이 노역인 것 같아요. 그게 감정선도 그렇고요. 내가 겪어본 거, 내가 실제로 경험해본 것과 아직 겪어보지 못한 거. 그건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노역을 하면 노인 역할을 하는 노인인 척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물론 지금 제가 뭐 5살 아역을 해도 그러니까 어린아이인 척을 하는 거지만 경험치가 있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을 겪어온 경험치가 있는데 노역은 아직 제가 그 나이대가 되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깊이를 헤아리는 게 사실은 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엄마가 왜 저러지? 아빠가 왜 저러지? 뭐 이런 생각 했었는데 엄마 아빠가 돼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러셨구나. 제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럼 이제 노역 연기까지 더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 이게 컴퓨터가 화면이 공통 질문. 공통 질문? 네. 첫 번째.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신가요? 성우로서는 활발하게 활동할 거예요. 제가 2008년도에 결혼하고 큰애가 올해 13살, 둘째가 10살인데요. 사실 아이들 키우는데 좀 집중을 많이 했죠. 아이들을 키우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엄마라는 존재가 진짜 아이들 곁에 있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일도 꾸준히 하긴 했지만 드러나는 일보다는 조금 드러나지 않는 일을 많이 했나 봐요. 제가 아직 성우 최희진님 아직 활동하시나요? 라는 질문도 가끔 받았어요. 제가 SNS 이런 거 활동을 많이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가입은 오래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뭐 인별이나 뭐 얼굴북 같은 뭐 이런 네. 이런 SNS를 조금씩 시작을 하고 소통을 많이 해보려고 해요. 저는 뭐 그런 SNS를 활발하게 하고 유튜브를 활발하게 이용하는 성우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사실 제가 싱글이고 아직 그러니까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솔로라면 충분히 더 많이 활동을 할 텐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많다 보니까 좀 그렇게 그쪽으로는 활동을 많이 못하고요. 하지만 뭐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거나 어디에 출연해 주세요 할 때는 네, 얼마든지 네, 출연하고 네, 인터뷰에 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성우 활동할 거고요. 열심히 할 거고 주어진 역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거예요. 그동안 그래왔듯이 서두르지 않고 성급하지 않고 저만의 스타일로 차분히 천천히 그렇지만 꾸준하게 네,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선배 성우로서 성우 지망생들에게 조언 좀 해주세요. 워낙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잘하더라고요. 이게 그 성우가 되는 문이 좁아서 그렇지 진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다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 네, 꾸준한 노력, 체력, 강한 멘탈 중요합니다. 일단 건강해야 돼요.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야 됩니다. 체력, 강한 멘탈, 그리고 꾸준한 노력. 어느 순간 몰아서 연습 막 많이 하고 한두 달 쉬고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정말 매일 꾸준하게 연습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는 꼭
해드리는 이야기인데 자존감을 높이세요. 내가 나를 스스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 내 자존감을 높이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잘 해낼 수 있다. 하지만 잘난 척은 하지 마시고요. 자만심에 빠지지도 마세요. 나 이렇게 잘하는데 왜 날 못 알아봐 주지? 왜? 도대체 뭐가 부족한 거야? 남을 탓하거나 이런 거보단 뭐가 부족했을까? 운이 나빴나?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모든 걸 일단 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워낙 대본들도 많이 넘치고 굉장히 더빙도 입기리도 너무 다 잘 맞추시고 연기 공부를 오래 하셔서 탄탄하게 잡혀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조언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몸과 마음 건강하게, 체력, 강한 멘탈, 그리고 꾸준한 노력. 여기에 더해서 자존감과 자신감은 높이고 잘난 척과 자만심은 하지 말 것. 이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성우 지망생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거예요. 좌절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만둘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실 텐데 매 순간 열심히 하시다 보면 좋은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원할게요. 화이팅! 저 여기까지 질문지 내용이에요. 덕터뷰 보이스 데이트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존에 이제 유튜브에 올라왔던 것들을 좀 봤는데, 우리 후배 성우들이 너무, 잘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게 중간에 끊거나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제가 집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윗집이 공사를 하는지 약간 공사 소음도 좀 들어갔고, 제가 방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이렇게 들리는 소음도 좀 있었고, 그래서 약간의 소음이 좀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궁금하시다고 질문지 저한테 보내주신 내용을 제가 충실하게 다 답변해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성우 최혜진, 저를 기억해 주시고 인터뷰 초청해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건강이 허락되는 한 성우로서 여러분들 앞에 좀 인사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그러시죠. 코로나 블루도 있다고 하고 성우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일을 할 땐 마이크 앞에서 마스크를 벗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긴장도 하고 또 제작진 분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계세요. 그래도 조심조심 작품들 하고요. 그리고 건강 잘 챙기고 잘 지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19 네, 잘 견뎌내시고 건강 유지하시고 네, 요즘에는 건강한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백신이 개발돼서 이제 맞고 있는데 이제 차츰차츰 다들 맞겠죠. 맞고 저희가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반드시. 그쵸?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네, 건강하게 모두 지내시고요. 덕터뷰에 초대해 주신 우리 너무 감사해요. 저 이 유튜브를 봤어요. 유튜브 봤는데 그 덕터뷰 보이스 캠프 더빙 덕후 네, 덕터뷰 유튜브에 덕터뷰 쳐보시면 나와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제가 인터뷰한 거 재미있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저는 또 나중에 또 다른 기회로 뵙도록 할게요. 조만간 좋은 일로 뵐 것 같아요. 기대해 주시고 네, 모두 건강하세요. 그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물러갈게요.